오늘 탈곡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결과지 않을까 좀 혹시나 했었는데 결국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첼시한테 졌는데 이게 리그에서는 첫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 무승부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흐름만 비교했을 때, 리그 흐름만 비교했을 때는 콘트넘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은 그래도 토트넘이 제법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주도권도 내주고 뭐 점유율도 첼시가 가져가고 그리고 뭐 이런 뭐 득점 찬스나 좀 위협적인 부분을 첼시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저는 토트넘이 전반전 딱 맞췄을 때 이거 잘 마무리하면은 무승부까지는 그리고 위협적인 역습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반칙으로 선언되긴 했지만 골망을 먼저 흔든 것도 토트넘이었고 네네네. 해리케인이 이제 또 뭐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10경기 만에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에서 첫 패배. 유로파 컨퍼런스에서는 몰스패로 탈락을 했고 카라바오컵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연달아서 엘리차를 이미 무너졌죠. 네. 그래서 리그에서는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6승 3무로 순항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첼시를 넘지 못하면서 첫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첼시랑 4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다 졌습니다. 맞아요. 누누 감독의 토트넘 때 0대3으로 졌고 그 이후에 카라바오컵 1~2차전 그리고 이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경기까지 해서 4전 전패를 토트넘이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은 토엘 감독을 만나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이기지 못한 맞네요. 네, 이 기록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탈곡기로 다룰 선수는 탕강가입니다. 탕강가 최근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때도 첼시 상대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 카라바오컵 끝나고 네. 저희가 그 탕강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체는. 많은 분들이 선발 라인업 보고서 아이고야 탕강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역시나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발 라인업 이렇게 리스트로 된 것만 딱 보고는 이게 탕강가, 벤 데이비스, 산체스, 다이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스리백인가? 도어티가 그러면 오른쪽 윙은 누구지? 계속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풀백으로 나와서 탕강가가 우측 풀백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좌측 풀백으로 되고 이제 세세뇽과 그 맷 도어티를 올렸었죠. 콘테 감독이. 근데 이 풀백 포지션에 나왔는데도 사실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 패스 성공률 탕강가가 어떻게 보면 83%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수치로만 봤을 때는 뭐 엄청 낮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적인데 네. 일단 패스 숫자 자체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빌드업 관여가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우측 풀백으로 나왔죠. 근데 부정확한 클리어링 그리고 떨어지는 빌드업 관여도 여기에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탕강가가 기존에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다가 상당히 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그렇죠. 이제 그로 인해서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원성을 사게 됐는데 그래도 탕강가 우측 풀백에서는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즌 초반에 오른쪽 풀백으로 탕강가가 나와서 그래도 수비력은 보여줬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날 경기를 딱 보시고는 얘는 이제 우풀백에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탕강가.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를 하자면 포백에서 우측 풀백이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이 선수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드업 관여도가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일단 클리어링 자체가 너무 부정확하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센터백에 있다가 풀백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런 약점들이 약간 상쇄가 됩니다.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센터백의 경우에는 센터백인데 빌드업 관여를 못한다? 그럴 거면 수비력이 엄청 좋거나 근데 탕강가가 그렇게 또 수비력이 엄청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탕강가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탕강가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두기에는 피지컬이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근데 이 선수 센터백으로 두잖아? 그러면 피지컬이 절대 좋은 센터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축구에서는 풀백이 빌드업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후방에서의 이런 전체적인 키는 센터백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포지션 차이지 이 선수가 뭐 이 포지션에 갔을 때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경기력이 올라오고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탕강가가 전반 37분에 경고를 받다 보니까 카드 관리도 실패를 했고 그렇죠. 57분경에 올리버 스킵과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갈수록 탕강가는 토트넘에서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탕강가가 사실 이제 프리시즌 때 이적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뭐 임대를 간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토트넘에 남았고 시즌 초반 꽤 괜찮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비진에 있어서 탕강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러스 디어 골드는 저희가 이제 항상 토트넘 얘기할 때마다 이 두 사람의 평점을 확인하는데 골드 일단. 엘러스 디어 골드는 또다시 불안한 활약을 보였다. 오도이에게 파울을
선수를 보며 경고를 받았고 그는 교체되기 전까지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평점 4점.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가 붙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첼시전 카라바오컵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댄킬 패트릭은 경고를 받은 이후 약간의 연결고 약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지혜의 골이 나온 첼시의 빌드업 장면에서 오도이에게 너무 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평점 4점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평점 얘기할 때마다 킬패트릭은 사실 좀 촌철살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딱딱 할 말하고 평점 낮게 줄 거면 낮게 주고 하는데 골드는 좀 유함에도 불구하고 평점 4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날 탄강가 활약상이 얼마나 좋지 않았느냐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탄강가도 탄강가인데 저는 도어티도 그렇게 제 역할을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공격적으로 뭐 박스한 침투 가져가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좋았고 그 호이비에르 침투 패스 하나 나오는데 그 도어티가 박스 안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거 있었거든요. 연결은 안 됐지만 그런 거는 간혹 좋은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날 경기를 통해서 강팀 상대할 때는 도어티 역시도 답이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토트넘과 첼시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냉정하게 봤을 때 탄강가 뭐 도어티 못한 선수들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전혀 점하지 못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선수비 후역스 컨셉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1차적으로 막아내고 그 이후에 후반전을 어느 정도 동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고 이날 키플레이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하킴즈에 대한 마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중원에서 조르지뉴를 너무 프리하게 놔뒀어요. 그러면 첼시 못 이겨요. 네, 조르지뉴 프리한 순간 첼시 못 이겨.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가 이날 패스 성공률이 86%가 나왔고 그중에 롱패스가 4번이었는데 3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방에서 조르지뉴가 짧은 패스를 통해서 그리고 롱패스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첼시의 빌드업을 차곡차곡 조립할 때 그러니까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압박을 받는 이 강도 자체가 다른 강팀들과의 경기랑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제대로 대처가 안 됐고 그 대처되지 않은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패배라는 나비 효과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토트넘 경기력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키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선수 영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이게 이 경기 끝나고 야 이거 어떻게 첼시한테 3번을 지냐 콘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덜 나오잖아요. 카라바오컵을 연달아 졌는데도 저는 콘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는 가장 베스트를 꾸려서 지금까지 첼시랑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빼고. 네, 손흥민 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손흥민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전방 공격 자원에 있어서 투톱을 쓸지 쓰리톱을 쓸지 혹은 투톱 밑에 미드필더를 한 명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할지 3선 미드필더 조합을 어떻게 할지. 왜냐면 결국에 3선에 스킵은 이제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호이베르, 윙크스, 스킵 중에서 2명 써야 되고 전방 공격수는 베르바인이 최근에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날 경기는 사실 또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그러면 베르바인, 모우라, 케인 중에서 2명을 고르든 3명을 고르든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너무 느낌이 들고 탄강가나 도어티 같은 저희가 오늘 탈곡기에서 얘기를 한 이런 로테이션 이상으로 기용될 수 없는 자원들 대신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딱 보면은 왜 토트넘이 계속해서 이 사이드백 영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뭐 콘테 감독의 이 임시 방편 자체 시도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엘 감독도 이 라인업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콘테 접근은 저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도어티가 앞선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박스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이 침투 동선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세세뇽은 원래 이제 윙도 받고 윙백도 하고 풀백도 하는 선수다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용을 한 건데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최근에 괜찮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좌측면에서의 이 첼시 공격을 좀 막아내겠다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우측으로 나온 지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도어티라 든지 세세뇽 쪽의 공격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뭐 저희가 탈곡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 탄강가. 근데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경기였다. 맞아요.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입합시다 토트넘. 어떤 선수가 올지 좀 궁금합니다. 파라티치, 레비티치. 레비티치. 이래라. 예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를 하자면 포백에서 우측 풀백이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는 한데 뭐야 이거? 뭐
갑자기 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죠? 방구 꼈나요? 아니요 이거 뭐 트림했나요? 근데 이거 맨날 꺼놔요. 소리가 너무 커서. 예.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비비바르고 왔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티가 나나요? 당신 얼굴 하루 이틀 보나요? 왜 바르고 왔죠? 오늘 저 찍잖아요. 그 쇼? 예. 그 쇼 때문에 바르고 온 거예요? 그럼요. 그렇군요. 예. 추석에 추석이 아니지. 네. 너 추석이랑 설이랑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근데 원래 그래. 원래 얘기하다 보면 그래. 설 즈음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바르고 왔는지. 이 컨텐츠는 망할지 흥할지. 파일럿입니다. 네, 저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흥했으면 좋겠어요. 네.